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연세안과의 이동호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안과의 모든 Q&A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이 시간에는 안과에 관한 모든 궁금증, 안과 선생님들 오셔서 다 답변을 해드릴 것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링 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최근에 아이링 수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아이링 수술의 개발자로서 직접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링 수술 흔히 뭐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검은 눈동자 주위에 이제 링 모양의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눈동자를 좀 크고 예쁘게 만드는 눈동자 확대 성형 수술입니다. 눈동자 주위에 링을 삽입한다 하는 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의 그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눈동자의 색이 좀 특별하든지 혹은 눈의 크기와 눈동자의 비율, 그리고 눈이 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눈동자가 크면 얼굴이 매력이 증가한다. 그런 이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눈동자가 크면 그 얼굴에 매력이 증가한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고요. 이게 그럼 동양에서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서양에서도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의 연구인데요. 눈동자가 크면 더 어려 보이고 매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귀엽고 또 예뻐 보이고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눈 자체의 크기, 전체적인 크기는 작은데 거기에 비해서 눈동자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화에 그 빅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흔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눈동자하고 이 매력이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보면 눈동자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독초 성분의 그런 안약을 사용해서 눈을 크게 만들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력들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이나 혹은 타투, 그 아이 메이크업을 해서 눈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0세기 말에 눈동자 확대의 그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서클 렌즈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다 서클 렌즈 아실 거예요. 요즘엔 굉장히 많이 유행이 돼서 웬만한 그 연예인들이나 혹은 방송인들, 그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클 렌즈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클 렌즈가 유행하게 된 데는 이 렌즈를 끼게 되면 눈이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죠. 뭐 푸른색이라든지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고 결정적으로 눈을 더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 렌즈가 굉장히 많은 유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링 수술이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 제한이 사실 정확히 뭐 50세, 60세 이렇게 참 구별짓기는 힘드는데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개 한 50세 중반 이후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 20세, 30세 같이 그런 경우는 눈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그런 연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링 수술이 인위적이지 않을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릴 텐데요. 아이링 수술 제가 처음에 개발하면서 이것이 링을 넣어서 너무 이상하면 어떨까? 굉장히 저도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수술 후 결과를 보면 아이링 수술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환자분들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미용 컬러 렌즈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렌즈 역시도 또 이제 컬러 렌즈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컨택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을 그대로 생길 수가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컨택 렌즈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대개 보면 이 합병증이 생긴 연령이 20, 30대, 10대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여기 보면 합병증의 비율이 일반 소프트 렌즈하고 또 미용 컬러 렌즈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용 렌즈의 합병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런 많은 우려할 만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각막염이나 각막 혼탁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뭐 시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택 렌즈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클 컨택 렌즈 같은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컨택 렌즈보다 더 생기는 확률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컨택 렌즈가 한 겹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색깔을 넣는 컨택 렌즈는 두 층이 있어서 그 사이에 색깔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렌즈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렌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문제는 뭐냐면 산소 투과율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서클 렌즈는 굉장히 많이 이런 점에서 여러 재질이나 두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렌즈들도 많고 그다음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렌즈는 평생 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서클 렌즈를 처음 쓰는 분들이 시작하는 연령이 중학생입니다. 국내의 경우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인데 중학교부터 시작이 돼서 이분들이 대개 이제 렌즈를 끼게 되면 보통 10대 중반이 이제 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20년 정도 끼게 되면 30대 중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렌즈는 보통 한 20년 이상 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클 렌즈 끼시던 분이 20년 지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는 서클 렌즈를 한번 꼈던 분들은 그만두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해결책은 결국 렌즈를 중단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렌즈를 꼈던 분들은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링 수술을 개발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제가 봤던 환자분이 학생이었는데 서클 렌즈를 끼고 염증이 생겨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좋아졌는데 그분이 몇 달 뒤에 또다시 왔어요. 똑같이 렌즈를 끼고. 그래서 "왜 렌즈를 계속 끼냐?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나가시면서 "아니 왜 이런 건 수술이 없어요. 라식이나 라섹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는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고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수술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그다음부터 제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머리에 스치면서 그때부터 인제 연구를 시작해서 제가 인제 그런 연구 결과를 특허를 낸 게 벌써 2016 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전이에요. 특허를 내고 나서 '이 방법을 점점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9년 연구 결과와 허가를 거치면서 왔습니다. 이게 인제 아이링의 처음 개발 스토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렌즈를 오래 쓰신 분들은 답답하시는 걸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잠깐 답변 드리면 아이링 수술을 한 경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본인이 나중에 원하면 제거할 수 있지 않냐. 제거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거는 뭐 1년 뒤에도 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제거하는 과정은 한 5 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이링 임플란트의 재질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다른 피부하고
조직하고 유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제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인제 어 렌즈를 쓰지 않고 렌즈를 대신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인제 많은 어 생각이었고요. 최근에 인제 이런 들어보신 거 있을 겁니다. 눈동자 색을 바꾸는 수술이 나왔대. 그래서 눈 속에 임플란트를 넣고서 색을 이게 홍채 동공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눈 속에 뭘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눈 속은 굉장히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눈동자를 각막이라고 해서 겉에 흰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염색하는 방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성에서는 눈의 중심부가 우리가 까만 눈동자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시력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색을 바꾸는 거는 각막을 건드림으로써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이거와 아이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이링 수술입니다. 아이링은 뭐냐 하면 눈동자 중심부 아까 말한 각막 부위나 눈 속에 뭐를 넣는 것이 아니고요. 눈동자 까만 동자 옆에 부분에 바로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의 옆에 부분에 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중심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눈 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훨씬 안전하다 하는 것은 모든 안과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아이링 수술인데 검은 눈동자 주위의 흰자의 부분에 결막과 공망 사이에 얇은 링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림에서 수술 전에는 굉장히 작은 눈동자였는데 이 겉에 하나의 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양이 굉장히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거는 서클 렌즈의 일종인 이클립스라는 렌즈인데요. 이클립스 아시죠? 개기 일식처럼 이렇게 주변에 환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렌즈를 낀 경우를 보면 이게 끼기 전하고 후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확실히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링도 마찬가지로 검은 눈동자와 렌즈 테두리 사이에 약간 흰 부분이 있습니다. 흰 부분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에 색도 넣을 수 있다. 당연히 넣을 수 있죠. 있는데 이 링에 지금 현재 색은 검은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을 저희가 먼저 시도를 했고 허가받은 부분은 이제 검은색이고요. 다른 색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나올 텐데 저희가 검은색을 지금 한 이유는 전 인구의 70%가 홍채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색도 이제 나올 예정이지만 대부분 검은색이 70%를 커버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히 한국이나 동양 경우는 검은색이 제일 가장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 눈의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검은 눈동자가 다 눈동자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 틀린데 근데 우리가 외형상으로 우리가 미용상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크기에 대한 연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크기가 수평 직정이 12.5mm입니다. 이 12.5mm에 맞춰서 예를 들어 내가 눈동자 크기가 10mm다. 그럼 2.5m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링을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의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각막의 윤부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아주 중요해요. 각막 윤부는 우리 각막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흰 부분은 꼭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흰 부분을 더 없애기 위해서 많이 이 부위를 손상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링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흰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3차원적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이링이 위치할 부분인데 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많은 연구 논문이 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안에 링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술하기 위한 기구가 기존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술 기구도 새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수술 기구와 이런 견인 기구, 이런 기구를 개발했고,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거는 링의 재질이 뭔가, 이게 재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실리콘 재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 재질은 의료용 임플란트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영구적인 임플란트로 많이 삽입이 됐었고요. 또한 제조도 용이하고 이 실리콘은 한 400도 이상에서도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고 의료용 임플란트로서는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재질이고요. 안과 쪽에서도 많은 실리콘 임플란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망막 수술한다든지 안내 주입한다든지 사시 수술, 녹내장 수술, 그다음에 안검의 하수 수술 같은 게 이제 거기에도 실리콘 밴드가 다 들어가서 눈 속에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돼 있는 것이죠. 네, 아이링 수술에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지금 보시면 요 동그란 부분이 있고 긴 부분이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이 눈 속에 남게 되는 부분이고요. 긴 부분은 수술이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떼어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링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검은 눈동자의 크기가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 크기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거든요. 이 안과 영역 임플란트는 아이링 임플란트는 식약처의 허가를 2023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안전하게 삽입이 가능한 임플란트고요. 네, 수술 대상분들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서클렌즈 말씀드렸지만 서클렌즈를 착용한 후에 합병증으로 이런 대체 방안을 찾는 분이라든지 혹은 눈동자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눈매 교정, 앞트임 뒤트임 하고 나서 눈은 커졌는데 눈동자가 작은 분들, 그리고 삼배간이라고 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정상 눈이면 삼배간은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 이 세 군데가 하얗게 보이는 흰자위가 많이 노출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삼배간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그것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보면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노려본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가 그 삼배간의 경우에 해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당연히 눈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안 되겠죠. 어떤 유착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미리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아쉽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 분은 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이는 저희가 이제 60세까지는 지금 해드렸는데 대개 한 젊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 전에는 많은 안과 검사를 하게 돼서 특히 뭐 녹내장이나 그런 유무는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의 크기, 눈동자 크기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분들하고 상담해서 링의 크기를 적당하게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술 후에 내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앱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에 병원에 가시면 미리 상담해서 내가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만 돼서 각 수술 병원에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고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해서 그 눈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이제 수술 후에 당신이 눈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앱입니다.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QI 임플란트 앱을 터치하고 자, 탭포도 찍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한 배가 있고 두 배가 있는데 두 배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실제랑 근접하기 때문에 두 배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촬영을 하시고,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예, 촬영을 하면서 눈을 확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눈동자를 인식할 수가 있어서, 예, 확대해 주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갭이 있고 리니어 시퀀스가 있습니다. 갭은 우리가 갭도 마찬가지로 이 흰자위에 그거를 인터벌을 크게도 할 수가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 정도에서 약간 작은 정도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이 두께는 링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얇은 것부터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아주 두꺼운 거 이게 시뮬레이션해서 환자분들이 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나시면 여기 세이브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걸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앱을 개발해서, 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술 전 컨설팅 할 때 어느 두께를 우리가 선택하고 수술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드려서 좀 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본인이 설득하고,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히 수술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그 전에 질문 하나가 이제 붓기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대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날 하루 쉬고 나면 다음 날부터 바로 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충혈도 있고 붓기도 있는데 대개 그것은 1주 내지 2주 지나면 빠지고요. 보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보실 수가 있고, 정해진 대로 안약을 잘 넣으시고, 예를 들어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은, 눈 화장은 좀 한 달 정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색조 화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조 화장이 아닌 경우는 1, 2주 지나서 상처가 회복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수술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수술 과정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대개 이제 한쪽 눈이 수술하는데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양쪽 다 해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질문 주셨는데, 이 수술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술인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됐고, 지금 제가 이제 9년 전에 특허를 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특허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유럽까지 다 특허가 돼 있습니다. 네, 또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수술 후 주의사항 말씀 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주의할 거는 보통, 출혈이나 붓기 같은 건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약을 쓰는 것을 보통 2주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여기 보면 안압의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안압 상승은 되게 임플란트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저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약을 쓸 경우 안압이 이제 올라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이물감은 대개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며칠 정도 있고요. 미용적으로 불만족하거나 혹은 그런 경우는 다시 뺄 수도 있고 제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눈 상태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재수술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 각막과 링 사이의 이렇게 흰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그 위치는 꼭 처음에 보조를 해야만 눈이 건강함을 알려드리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의 안전성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안과에서 당연히 의사들도 안전성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인데 이것을 안전하지 않으면 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안전하고 눈의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건 한 5분 정도로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고요. 제거한 후에 인제 원래대로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제 염증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됐던 분들 간혹 있는데 이분들은 제거하고 나도 아이링 수술을 했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재수술을 계속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수술의 경우는 보통 아 렌 그 수술 후에 6 개월 정도의 회복기를 가진 후에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에 약간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수술 후에 약물 치료는 이거는 뭐 병원 쪽에서 다 인제 설명을 드리실 거고요. 네. 렌즈 삽입술을 받으신 분이 질문이 있으셨는데 렌즈 삽입 받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렌즈 삽입은 눈 속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링은 겉에 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시술 후에 시력 저하 등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눈 주위의 까만 동작 가운데 이게 시축인데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부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까만 동자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흰 인터벌이 없게 되면 까만 동자가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것도 미리 우리는 수술하면서 방지를 하기 때문에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은 현재 없습니다. 예. 예. 다음 진행할게요. 그래서 인제 눈화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인제 한 달 정도 특히 인제 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색조 화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파티클이 들어갈 수 있어서 초기 회복 시에는 피해 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예 이게 아까 사진에 비포하고 애프터의 사진이고요. 그 외에 몇 분 다른 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보여 드렸고요. 예 여기도 인제 수술 전과 후의 비포 애프터고 이분은 수술한 지 2주 뒤인 차인데 2주 지나면 이렇게 거의 충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인제 렌즈 낀 줄 아는 정도. 나는 렌즈 끼지 않고 인제 렌즈에서 해방이 됐지만 보통 다른 사람 보면 '아 선글라스 꼈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예 이분은 러시아 인플루언서인데 저희 수술 받으셨고 지금 한 6 개월 지나셨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은 제가 어 실제로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게 수술 받고 1 년, 2년 지나서 어떻게 될 건가 많이 궁금하신데 저 수술하고 1년 반 이상 지나신 분의 저희가 인제 후기를 직접 여기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궁금해해 주실지 처음에 몰라 가지고 얼떨떨하면서 좋네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원래 눈동자가 좀 눈에 비해 작아서 좀 옛날에 그냥 쳐다만 봐도 "왜 째려보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 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었죠. 저는 인제 선클렌즈를 사실 제가 껴 보려고는 학생 때 많이 했었는데 잘 끼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끼는데 저는 끼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포기를 했었는데 이걸로 아예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편하겠구나 싶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약간 눈이 커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진 인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 누구 뭐 때려본다는 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잘 몰라서 서클렌즈 뭐 꼈냐 이런 식으로 예쁘다, 눈 예쁘다 하고 많이 말을 해줬었어요. 저는 10점 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약간 처음 일주일 정도는 엄청 파란 느낌이었는데 아예 점점 눈에 잘 섞여들면서 검은색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을 저는 많이 안 하는데 화장은 조금 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이게 사실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단 해보고 아니면은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원래 겁이 좀 많아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좋았어요. 지금 이제 1년 반 이상 지난 환자분데 지금 현재 그 진솔한 후기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지금 질문이 있으셔서 링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 실리콘은 영구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삽입하시면 평생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사실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사실수술의 경우는 좀 가능한 분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수술처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흰자의 결막 부위가 유착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유착이 좀 심하게 있는 경우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유착이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링의 테두리를 올곧은 게 한 끗만 좀 두껍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시가 있으신 분은 이게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 아이링을 한쪽을 좀 두껍게 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위는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아이링으로도 실제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정위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결막의 유착이 많이 심한 경우는 그 유착을 박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아이링에 대해서 이제 이미 9년 정도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2023년에 시각처 허가를 받고 시술하면서 전 세계 최초의 수술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정을 받아서 브랜드 대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작년에 대한안과학회와 일본에서 있었던 한중일 안과학회에서 제가 이 아이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6일에는 한중일 미용학회가 또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연자로 지금 초청돼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링 수술은 이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온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아시기는 지금 현재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은 이런 게 지금 언제부터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시작된 거는 2016년부터 지금부터 한 9년 전부터 특허가 등록이 되고 거기에 눈에 맞는 시제품의 제작부터 벌써 6,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식약처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허가를 받고 시술이 되고 이런 과정이 벌써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현재 아이링 수술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술하거나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도 어떤 특별한 이제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의 색을 바꾸는 눈 속에 실리콘 임플란트 넣는다든지 각막을 염색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눈의 시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제거가 가능한가? 제거가 혹시 뭐 불가능하거나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지 않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팩트인데 이 아이링의 경우는 수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거하는 건 5분 정도의 시술로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결막 부위는 제거 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남지 않게 잘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아이링 수술 후에 제거를 만약 한다면 하고 나서 대개 한 일주일 정도는 바로 렌즈를 착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링 수술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뭐 우려나 그런 오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전성입니다. 이 수술이 과연 안전할 건가? 당연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전하지 않다면 제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의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하다가 왜 아이링 수술을 개발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환자로서 환자의 그 계속되는 불편함은 사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래도 그냥 뭐 렌즈 그것까지 거만 안 끼면 되지. 그냥 불편하게 그냥 뭐 일반 안경 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 자신부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한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럼 그 선글라스 끼고 불편했던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안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에서 발전한 것이 현재의 인제 아이링 수술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링 수술은 우리가 인제 그런 결국 의료는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거, 환자분들한테 건강한 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 아이링 수술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 질문을 주셨는데 당뇨가 있는데 수술이 가능한가요? 당뇨가 있으신 거는 인제 상처의 힐링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젊은 분의 당뇨는 그 정도는 힐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뇨 후에 우리가 이 염증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염증에 우리가 조절하는 데 쓰는 것들이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의 단점은 당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먹는 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약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렌즈 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즈 중에서 눈이 커 보이게 만든 지금 서클 렌즈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 띠가 안 보이게 커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흰색 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각막 윤부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위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클 렌즈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 흰 부위에 계속 어 터 접촉이 돼 있고 그 부위에 산소의 투과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렌즈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띠 부분을 일반 그 큰 렌즈로서는 그 부위에 컨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 불가피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이링의 경우는 그 부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인제 아이링 수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인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링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인제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몇 가지 수술하고 개발하고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안전해야 되는 거겠죠.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과연 그럼 이 수술을 개발해서 안전하고 다 괜찮다. 근데 미용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럼 이 수술 자체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그 만족도가 상당히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이해를 드리고자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방송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매주 저희 오후 2시에는 안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니까 항상 일요일 오후 2시 기억해 두셨다가 이 시간에 안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좀 질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안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안과 의사로서 지금 한 30년 이상 안과에서 경험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저희가 주로 하는 수술은 뭐 라식, 라섹, 시력 교정 수술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노안 수술, 노안백내장 수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노안백내장 수술도 제가 이제 전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링에 대해서 제가 9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9년 전부터 지금 개발해서 2023년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병원은 이제 압구정 연세안과라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개업한 지는 벌써 25년 이상이 됐네요. 안과에서는 오래 영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과를 직접 하면서 느끼는 점은 눈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뭐 처음에 저희가 라식, 라섹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저는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의 거의 1세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20몇 년 전부터도 노안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그런 라식, 라섹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아이링과 같은 이런 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분은 붓기관리법, 예. 그 수술 후 어떤 붓기관리법인지, 지금 아이링 수술 후의 붓기관리법인가요? 네. 아이링 수술 후의 붓기는 처음에 보통 수술 후에 2, 3일 정도는 눈이 붓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혈관이 여러 군데가 손상을 받고 나서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초기 2, 3일은 냉찜질이 좋습니다. 냉찜질을 해서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방지하시는 게 좋고요. 3일 정도가 지나서는 온찜질로 바꿔주시는 게 낫습니다. 냉찜질은 이 붓기도 가라앉히지만 제출혈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온찜질을 바꾸신 거는 그 흡수가 좀 빨라서 붓기가 더 빨리 빠지도록 해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링 수술, 새로운 요즘 많이 핫하게 알려진 수술인데, 우리 눈에 검은 동자 주위로 작은 링을 삽입해서 눈동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눈동자 확대 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저희 관심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